오늘은 당신의 영어 인생을 바꿔줄 영어 원서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만 여러분이 영어 원서를 읽는다면 여러분의 영어 인생 20년, 30년은 반드시 제가 전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영어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흔히 추천하는 영어 원서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리포터, 미치 앨범 시리즈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원서도 한번 읽어봐야지 재밌었으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빈치 코드, 브리짓 존슨의 일기 이런 거 생각보다 어렵고요. 정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원서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때로 이렇게 흔히 추천되는 영어 원서에 손을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지름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어 원서 5권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습니다. 제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서의 추억, 두 번째 원서는 잭 파일스, 세 번째 원서는 윈피케어, 네 번째 밀레니엄 시리즈 1권, 2권, 3권, 다섯 번째 퍼시 잭슨 시리즈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 영어 원서 읽기의 방법론이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실까봐 한국외대 통번역대 출신 태양규님의 영어 학습 방법 중에서 영어 원서 읽기를 추천하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소설책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딱 3가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실력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책을 고를 때 꼭 이걸 신경 쓰세요. 여러분 실력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또 여러분만 압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쪽팔려서 어려운 책 골라보는 건 역효과일 따름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 쪽팔림을 집어 던지지 못하면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하니까요. 책을 보면서 되도록 사전 찾지 않는다. 모르는 문장, 표현이 나와도 전체 그림의 50% 이상만 건지면 된다는 정신으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전 찾지 않고도 50% 이상 그림이 그려지는 수준의 책이어야겠지요. 자신의 독해 수준을 일단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 50% 이상 그림이 그려지는 책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단어나 표현보다 전체 윤곽, 즉 전체적인 그림에 신경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소설이더라도 여러분 100%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80%가 넘으면 전부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50%만 넘어도 전체 스토리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100% 이해라는 굴레에 가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책 딸랑 한 권 읽고 나서 남는 게 무엇인지 평가하지 말고 또 한 권을 곧바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책을 권해드리면 달랑 한 페이지 읽고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 권이라도 끝을 내면 다행이고요. 누군가 축구를 하겠다고 해서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보라고 했더니 딱 한 번 똥볼을 차보고 잘 안 차지는데 어떻게 해야 잘 차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딱 한 페이지 읽고 포기했던 분들 찔리셔야 합니다. 짧은 소설이더라도 딱 3권만 읽어보세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단기 성과를 바라지도 마세요. 그건 정말 욕심입니다. 영어는 로또가 아닙니다. 대박 당첨 같은 거 없습니다. 공들인 만큼 나오는 게 영어라는 거 제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삽시다.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원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원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머지 영어 인생은 결정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재밌게 봤던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에서 영어 원서를 무턱대고 선택해서는 여러분은 절대 영어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금 최한규 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분의 수준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원서 또한 원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서점에 가서 제가 추천드렸던 원서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반드시 여러분의 난이도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영어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영영사전을 찾지 않습니다. 혹자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영어 원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책과 사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50% 이상 알 수 있는 난이도의 책을 먼저 고르시게 되면 굳이 영영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영한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절대로 단어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단어 정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아예 캐치하지 말라고? 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캐치는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을 보니까 대충 이런 말 같은데 라고 추측은 가능해요. 다시 돌아가서 영한사전과 영영사전을 찾아서 단어장을 정리하는 수고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어장은 여러분 정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99.9% 다시 보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세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단어장마저도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잘 보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상태에서 단어장을 정리했다, 시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장을 볼까요? 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특히 단어장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영어 원서를 잘 읽는 노하우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최한규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권에서 그치지 않고 한 권을 읽었으면 바로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추천드렸던 이 5권을 읽는 것도 5권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시리즈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 잭 파이슨은 얇지만 30권이 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윈피키드 또한 적당한 두께이고 활자가 좀 큰 편이지만 10권 넘게 나와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리즈는 3권이지만 각 권이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영어 원서를 다 읽어 나가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네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는데 읽다 보니까 내 수준에 안 맞거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취향보다는 난이도가 중요한 영어를 학습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영어 원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꾸세요. 조금 더 재미를 느끼는 영어 원서를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상에는 400권, 500권의 영어 원서들이 꽂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서점에 가서 계속 골랐거든요.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 심지어 저는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분노의 포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런 책들도 모두 영어 원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구미가 당기는 영어 원서들은 다 사놨어요. 읽다가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놨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껏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학원에 갖다 버렸습니까? 학원비 20만원 30만원 낼 돈으로 영어 원서 20권 30권 살 수 있습니다. 영어 원서를 수준에 맞고 재미있는 영어 원서를 고르는 돈에 대해서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매한 영어 학원 6개월 1년 다니는 것보다 영어 원서 한두 권 읽는 게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 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니 단어 정리도 없고 단어장 정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영어 실력이 느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한규 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도장을 찍는다. 자주 쓰는 표현들은 그만큼 자주 보이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눈도장을 찍으면서 이미 여러분의 뇌 속에 단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며칠 전에 봤던 단어인데 앞에 한 두세 페이지 앞에 나왔던 단어인데
라는 식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쌓이기 마련이고, 돌려서 얘기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평소에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어 원서 읽는 팁 드리겠습니다. 진도에 집착하여 3권, 5권, 10권을 빨리 읽으면 그만큼 내 영어 실력이 빨리 향상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눈은 분명히 영어 알파벳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도에 집착해서 페이지를 계속 넘기기만 하고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어 정리를 하지 말고 눈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생각 없이 읽지 말라고 했는데 돌려서 무슨 얘기냐, 이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은 제대로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자주 전율해야 합니다. 밀레니엄 시리즈에서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 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이 페이지에 전율할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did not in fact have an eating disorder. Amansky was sure of that. 그녀는 사실 식이장애라고 하죠. 거식증이나 폭식증 이런 것을 eating disorder라고 부릅니다. 식이장애를 가지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암스키는 오히려 그거를 확신했다 할 때 우리는 전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해서 sure만 외우거든요. 그래도 I'm sure that 주어 동사 구문은 잘 써요. 근데 가장 못 쓰는 게 sure of that 명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다 할 때 be sure of. On the contrary, she seems to consume every kind of junk food. junk food, 이게 실제로 정통 영어인가 콩글리시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크푸드가 콩글리시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눈도장 찍는 것 중에 하나인 거야. She had been born thin. born thin. 와우. 여기서 전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I was born in 언제 이렇게밖에 못 쓰거든요. 한국인들은 I was born 언제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거 네이티브들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야외했다니까. 반대로도 쓸 수 있겠죠? 응용할 수 있겠죠? 강호동은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어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He was born fat. 알겠죠? 이 여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야외했다니까. 이게 해석은 너무 잘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율을 해야 된다는 게, 반대로 태어났을 때 우량하였어 라는 것을 영작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여기서 전율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능동적으로 눈도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눈도장은 전율을 해야 돼요. 특히 born thin. 와, 전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전율을 해야 됩니다. She was 24. 너무 쉽죠? 근데 she sometimes looked 14. 야, 너 진짜 어려 보인다. You looked young. 할 수 있죠? 이거는 쉬워. 근데 지금 이 친구가 30살인데 야, 너 20살이라고 해도 믿겠다 할 때 You look 20.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I am 20, you are 20. 너는 20살처럼 보여. You look 20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전율. 와우. 이게 그래서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다 아는 단어잖아요. look, 그 다음 숫자. 누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영작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전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high cheekbones. cheekbones가 뭐죠? 광대뼈. 양쪽에 있으니까 S 붙였죠. high cheekbones. 해석해 보세요. 근데 툭 튀어나온 광대뼈예요. 튀어나온 광대뼈를 high라는 표현을 써. high.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툭 튀어나온이라는 다른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 단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igh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짧은 반 페이지에서 몇 번 전율했습니까? 와우. 근데 전율한 게 엄청 어려운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기본 동사 20개, 시사 10개 정도를 조합해서 만든 표현일 뿐입니다. 여기서 awesome 해야 된다니까. awesome? 소리 질러야 돼. 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제대로 읽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20년, 30년 전략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읽어야지. 전율 포인트는 이거예요. A career in something. 이거를 이제 눈도장을 찍고 또 눈도장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쉽긴 한데 where. 립스틱 할 때 where를 쓰는구나. 이거 해석은 굉장히 쉽거든요. Sometimes she wore black lipstick. 너무 쉬운데 영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검정색 립스틱을 바를 때면 바르다? 뭐지? 잘 안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where를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눈도장이 가장 기억에 남냐? 전율할 때. 아까 저는 아직도 전율하는 게 born thin. 강호동 뭐죠? 우량아? born fat. 다 된다니까.
이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자주 전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은 진심으로 20년, 30년 제가 전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감사합니다. Thank you.